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이고 김민경입니다. 저희가 또 지난달에는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좀 생각보다 정말 뜨거운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2탄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일단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 준수님이랑 다시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그전에도 좀 알찬 이야기를 좀 깔끔하게 좀 빠르게 정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또 오늘 주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가 이제 온라인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인데 보통 마케팅 학교에서는 이제 매체에 관해서 정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많이 가져오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 시장이 조금 다변화되다 보니까 왜 광고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왜 구체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 좀 그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지난 시간에는 사실 네이버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맞아요.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뭐 사실 보면은 레드 오션이기도 하니까 그 경쟁 시장이 좀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파워링크 확장 소재나 아니면 브랜드 검색이나 쇼핑 검색이나 뭐 GFA 광고나 그렇게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정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일전에 촬영했던 영상에 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네이버 광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SNS 관련된 이야기랑 DA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는 다음 주제 때 얘기해보자 해서 오늘 가져왔고 오늘 좀 사실 전체적으로 온라인 광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광고를 통해서 좀 뭐 네이버뿐만 아닌 다른 광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이제 온라인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네네.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케팅 퍼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인지 단계, 그리고 고려 단계, 구매, 마지막으로 옹호 단계, 뭐 재구매 단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처음에는 좀 인지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브랜드를 A라는 브랜드를 아시면 당연히 네. 그거는 인지를 하신 건데 A라는 브랜드 자체를 모르는데 과연 광고를 집행을 하는 게 맞아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소비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 검색을 하던가 아니면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광고를 해요? 라고 맞아요. 어떻게 구매를 해요? 라고 하는데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광고는 어떤 게 있죠? 인지를 위해서 이럴 때 저는 사실 배너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배너 광고 이런 식으로 네, 크게 이런- 타이틀을 맞습니다. 네네. 크게 타이틀을 가져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GDN이나 이런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색을 한 사람 내에서 저희의 배너 광고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텀블러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에 텀블러를 검색을 한 사람한테서 저희의 GDN, 구글 배너 광고가 노출되면서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하는 것 역시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배너 광고, 인지 단계에서는 좀 배너 광고를 통해서 브랜딩을 확장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준수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할 때 어떤 제품이 뭔가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찾아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사실 이제는 좀 알려야 되는 시대가 오긴 했잖아요. 워낙 너무 다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한 번에 좀 빠르게 고객들한테 그 매체 안에서 소재나 아니면은 그런 영상들, 이미지 같은 거를 DA, 그러니까 배너 광고로 노출하는 게 가장 빠른 인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DA도 있지만 사실 인지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SNS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정말 크고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블로그 또는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런 바이럴 마케팅이 맞아요. 좋은데 확실히 좀 브랜딩에 대한 그리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SNS나 블로그가 정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흔히 말해서 요즘은 뭐 맘카페라는 것들도 있고 또 SNS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바이럴을 한 번에 탈 수 있어서 좀 극적인 브랜딩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바이럴이라는 게 결국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광고인데 주부님들, 그러니까 맘카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광고를 돌리는 이유가 주부님들께서는 워낙 어떤 제품이라던가 어떤 게 좋다, 뭐 핫딜이 떴다, 뭐 이 브랜드가 좋다라는 이게 한 분한테만 사실 인지가 돼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되게 홍보 효과를 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에서 네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고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려 단계라 함은 사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고려 단계는 이미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또는 제품에 대해서 이미 인지가 된 상태이고, 이제 이 고려 단계에서는 보통 뭐 네이버 검색 광고나 아니면 구글 검색 광고가 같이 이미 이제 소비자들이 내 브랜드를 알고 있어, 검색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구매까지 할 수 있게는 저희가 또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사실 후킹성, 뭐 소구를 좀 강하게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벤트성이 좀 강하게 있으면 고객들 입장에서 인지가 된 상태예요, 제품이. 나 이제 이걸 좀 살까 말까 할 때쯤 이런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경우 배너 광고나 아니면 구글 키워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인지시키면은 고객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죠. 맞습니다. 이때는 이제 만약에 이탈을 하는 고객 역시도 좀 많을 겁니다. 모든 광고가 좀 구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탈을 한 사람들한테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리타겟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거 봤었지.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담았던 사람이거나 네. 또는 페이지에 뭐 체류 시간 좀 길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우리 광고를 재노출을 시키면서 너 이거 봤었잖아.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이렇게 또 나왔어. 이거 봐봐. 라고 하면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매. 네. 구매 단계는 뭐가 있죠? 구매 단계라는 데 사실 고려 단계와 정말 비슷한데요. 이때 역시 좀 리타겟팅을 활용을 하는 게 좋고, 또는 요즘은 좀 CRM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를 담았던 사람들한테 카톡 알림까지 한 번 더 가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한 번 더 홍보를 하거나 그런 식의 타겟팅이 아무래도 구매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고려 단계에 있는 고객들을 한 번 더 저희가 잡는 거죠. 네네. 장바구니를 담으셨는데 한 번 더 내 제품을 노출하거나 내 제품이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내 제품이 좀 할인이 들어갔어. 한번 장바구니 담으신 고객분들에게 한 번 더 메시지를 담아서 한 번 더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매까지 단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단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매 단계에서 좀 더 중요한 게 바로 뭐 이벤트나 또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지금 사야 혜택을 받아 라는 인상을 줘야 되고, 또는 다른 경쟁사들도 있는데 왜 우리 브랜드에서 사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가격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제일 큰 소구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 사례가 아무래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는 뭐 충성 단계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맞아요. 좀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단계 중 하나이긴 한데 충성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CRM 광고이거든요. CRM 광고에서 한 번 더 네. CRM 마케팅이 이제 아무래도 이미 그러니까 고객 중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고객 타겟층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구매해보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카톡 알림을 보낸다든가 고객의 그런 구매 여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노출을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케팅 퍼널까지 하면 설명 쫙 해드렸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저번에는 한번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뭐 확장 소재를 좀 활용을 해라, 아니면 키워드 뭐 세부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를 다양하게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고려해서 충성 단계까지 할 수 있는 배너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네이버 검색 광고랑 뭐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약간 DA 배너 광고에 대해서 고려 구매 충성에 인지 고려 구매 충성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너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수님은 배너 광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매체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뭐 SNS나 음. 혹은 이제 GDN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다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저는 매체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굉장히 하거든요. 지금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만약에 좀 젊은 층이 구매하는 그런 업종이라면 제품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SNS를 활용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 외에 좀 더 연령대가 있다 그러면은 뭐 GDN을 넘어서 다음 매체도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연계되는 GFA도 많이 하는 편이 있죠. GPA 나와서 얘기한 건데 제가 최근에 어떤 광고주님이 이제 컨설팅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연령대가 낮은 제품이었어요. 향수 관련된 거였고 했는데 GPA가 사실상 매체 구자가 좀 40대에서 50대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맞아요. 매체 구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로아스가 좀 이제 저랑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는 GFA가 로아스가 정말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령대가 낮으니 한번 SNS 매체를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지금 제안드린 상태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준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너 광고는 연령대에 맞춰서 어떤 매체를 사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배너 광고에서 제일 큰 특징이 만약에 인지 단계라고 하면은 네네. 브랜드 자체를 알릴 수 있는 요소가 그 배너에 좀 속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 주얼리를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왜 우리 주얼리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뭐가 장점인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수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빨리 나와서 빨리 이렇게 배송까지 된다든지 맞아요. 그런 좀 명확한 소구점이 있어야 아무래도 맞아요. 소비자들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할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요즘 SNS 매체 제가 좀 예산이 좀 큰 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엄청 크게 소구점을 막 이렇게 딱 후킹성 딱 잡고 배너 광고로 돌리는데 요즘 좀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배너 광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고 이게 좀 효율이 좀 좋더라고요. 요즘 뭐 포스트잇에다가 네. 우리 브랜드 뭐 예를 들면 뭐 박준수 브랜드요. 박준수 브랜드 이번에 최저가 할인하고 포스트잇에 딱 붙이는 영상을 찍는데 효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그렇게 그런 말해서. 식으로 내 제품을 너무 알릴 필요도 없고 내 제품이 이렇게 할인하고 있어 라고 막 이렇게 정말 의미 없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액션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저희는 배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효율이 너무 좋아서 이걸 요즘 좀 저희 다른 광고주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아니 같은데요. 그 어떤 메디큐브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저희 브랜드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아닌데 그 브랜드가 어떠냐면은 제품을 막 들고 다녀요. 근데 뒤에서 사람이 툭툭 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돌아. 근데 제품이 다양하게 있고 우리 제품 할인 중 뜨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 그런 거 좋네. 그러니까요. 막 내 제품을 막 우리 제품이 이렇고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좀 멋있는 제품이고 뭐 피부에 효과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소고점을 꽉 잡을 필요도 없고 할인한다는 그 내용과 우리 제품이 이렇게 많고 약간 이런 영상들이 전 좀 뭔가 와닿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예전에 하면서 느꼈던 게 창업 관련된 업종이었는데 네. 흔히 말해서 막 우리 창업을 하면 수익률이 얼마 납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맞아요. 월 매출 얼마.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서 B급 감성으로 그니까요. 그냥 우리 창업주 모집 중 뭐 창업 전주 모집 중 하면서 그냥 맞아요. 되게 단순하게 글씨체로만 했는데 오히려 효율이 제일 잘 나와가지고 요즘 좀 놀란 게 이제 뭐 인지, 흥미, 뭐 고려, 구매, 충성 이런 단계 퍼널을 통해서 저희가 뭐 문구를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메시지를 다르게 해서 좀 고객들한테 좀 노출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요즘은 좀 더 B급 감성이나 좀 많이 문화가 좀 달라진 맞아요. 것 같아요. 광고 문화가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광고주분들도 보면은 당연히 세련되고 이쁘게 나오고 좋죠. 음. 근데 그 B급 감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니 우리 브랜드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려요. 그니까요. 이거를 왜 우리가 해?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끈질기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기는 해요. 한 번만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예산은 뭐 적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효율 측정해보고 나중에 끄는 거 하는데 확실히 소재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내 제품이 맞아요. 어떻고 우리 브랜드는 이런 기업이야 하면서 소재의 문구가 다양하게 진행된 것보다 깔끔하게 그냥 맞아요. 우리 할인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효율이 좀 잘 나오는 시대가 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상 너무 그러니까 인지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 문화가 좀 많이 달라진 게 맞습니다. 요즘 좀 느껴지고 광고주분들도 소재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너무 세련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봐주시면. 좀 신기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B급 감성들은 사실 이 인지 고려 구매 충성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마케팅 퍼널이 총 뭐 4단계로 구성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브랜드 좀 주기라고 해서 사이클링이 있는데 충성 단계가 다시 인지 단계로도 될 수도 있고 충성 단계가 다시 고려 단계로 될 수 좋은 있어요. 말 하시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꾸준히 이제 신규 고객을 뭐 모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존 그 충성 고객들한테서도 제품을 꾸준히 판매를 해야 좀 꾸준한 브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지 단계까지도 좀 꾸준히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퍼널을 저희가 정리해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광고주분들한테 저희는 항상 미디어 믹스를 제안을 드려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마냥 당신들 예산 크게 써야지 광고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만 진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고 충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맞아요. 단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다매체를 진행하는 이유도 또 하나가 어찌됐건 이 퍼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인지를 하고 흥미를 갖고 그 다음에 고려를 한 다음에 구매하고 또 사야지 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단계를 이어가려면 한 개의 매체에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매체를 운영을 해서 고객들이 좀 또 다양한 루트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방식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왜 다매체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요즘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구매 여정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제품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는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시 오는 경향이 맞아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다매체를 운영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2-3가지의 정도 매체는 함께 활용을 해야 그래야 좀 소비자들한테 인지도 잘 되고 맞아요. 유입 경로를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매체를 지속적으로 미디어 믹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좀 알차게 진행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그러니까 광고주분님들께서 미디어 믹스는 그러면 어떻게 좀 약간 예산을 분배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준수님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좀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인지도가 조금 적은 곳이면은 저는 사실 블로그나 네, 그런 바이럴성을 많이 활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구매 후기를 좀 많이 쌓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음식을 시킬 때도 리뷰를 정말 많이 보고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도 뭐 유튜브에서 뭐 이거의 제품에 대한 리뷰나 아니면 블로그 어디 들어가서 리뷰 같은 형식을 정말 많이 보는데 인지도가 적은 그런 브랜드는 사실 구매 후기가 너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블로그나 바이럴성 마케팅을 좀 초반에는 많이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진 시대라서 그냥 이거 뭐지?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고객분들보다는 이게 어디서 좀 유행했고 좀 누가 사용하고 맞아요. 있고 이거에 좀 네이버에는 어떻게 후기가 나와 있지 하면서 일일이 다 검색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준수님 말씀처럼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아니면 또 인스타그램 맞아요.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루언서 자체가 사실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냐, 못하는 거 아니냐, 내 금액으로는 택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정말 이름난 인플루언서보다는 뿐만 아니라, 정말 맞아요. 그 명확한 타겟층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제품과 좀 동일한 타겟층을 구성된 그런 인플루언서라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알아보는 거 역시 좀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냐면 저 타겟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20대들이 많이 활용을 할 그런 제품이다 하면은 저는 DA 광고 중 뭐 SNS 광고라던가 아니면 GDN 광고라던가 아니면 좀 다양한 좀 매체를 좀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SNS 같은 경우에는 좀 시대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약간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들, 맞아요. 50대들까지도 효율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광고를 진행할 때 SNS의 매체를 좀 광고주분들한테 다양하게 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이 좀 안 나오네. 아침이다 보니까
메타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에 좀 장점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그 광고가 계속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게 만약에 프리미엄을 쓴다고 맞아요. 가정을 하다 보면은 광고 자체가 안 나오는 형태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근데 SNS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뭐 별도의 돈을 지불하지도 않을 뿐더러 광고는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리고 또 화면 노출되는 화면 자체가 핸드폰 전체 화면을 저희 광고만 노출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피드뿐만 아니라 뭐 릴스 아니면 맞아요. 또 돋보기 아니면 또 뭐 스토리 이런 데에서도 다양하게 내 광고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DB 광고 예를 들면 DB 광고나 아니면 잠재 고객 캠페인 네네. 이런 거 운영할 때는 고객이 등록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좀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 관련해서는 제가 뭐 물론 프리미엄이 있다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제 프리미엄 가격 자체가 비싸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광고를 보는 그냥 프리미엄 안 하는 사람들 역시도 많아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의 좀 주 타겟층이 정말 유튜브는 모든 연령이 다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5, 60대까지도 이상으로 가신다.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이거는 조금 그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 네. 꿀팁 중에 하나이지만 정치 관련된 어휴, 그렇게 하는 어휴, 사람들도 어휴. 좀 고연령대들이 많이 보니까 이 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우리 광고를 노출시켜 줘. 이거 역시도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링크를 걸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 역시도 조금 DA 광고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알찬데요. 네. 근데 저희 많이 좀 들어오셨는데 좀 댓글이 그쵸? 네. 보통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 오전에 이렇게 좀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월요일 오전이기도 하니까 다들 조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광고 관련해서 좀 컨설팅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컨설팅이라 하면 이제 지금 하우스 얘기 나오는 건데 어떻게 네. 좀 대행사들은 컨설팅을 좀 해주시나요? 아, 네. 보통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컨설팅하는 방식은 일단은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이 먼저 맞아요. 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업종별로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거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광고주님이 광고를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광고를 하고 계신지 뭐 맞아요. KPI나 로아스는 어떻게 측정이 되시는지 만약에 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저희 레퍼런스도 한번 보여드리죠. 저도 저번에 한번 제안을 한번 나가긴 했는데 저는 먼저 시장 분석과 저희 대행사 활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좀 필요한 이유는 시장 분석이 좀 바로바로 맞아요.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레퍼런스가 있다는 거. 맞아요. 세 번째 좀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뭔가 대행사를 무조건 이용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좀 갈피를 못 잡고 이 브랜드가 이 매체에 잘 어울릴까 좀 확고하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빠르게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 대행사들 많으니까 대행사들을 통해서 좀 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좀 빠르게 좀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대행사 이용 컨설팅 받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저희 광고주분들한테 좀 얘기하긴 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한번 제안을 받아보세요라고 항상 얘기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행사가 또 어떻게 컨설팅 하는지도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사실 컨설팅이 광고가. 그래서 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좀 어떻게 컨설팅 하는지 좀 들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광고주분님께서 혹하시는 그런 대행사를 이용해서 좀 진행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 싶긴 해요. 저도 사실 대행사를 이용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다양한 업종들을 함께 두루두루 경험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이라고도 좀 맞아요. 표현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하나의
어떤 대표님과 함께 이제 공동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는 그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맞아요. 대표님은 저희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공부를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를 추구하는 게 바로 저희 퍼포먼스 마케터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해서 좀 함께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 멘트가 멋있네요. 아이고. 함께 성장. 맞습니다. 저도 덕분에 광고주님들이랑 같이 이제 좀 일을 하면서 좀 다양한 업종이 있다는 걸 좀 이번에 이 일을 맞아요. 하면서 좀 느끼게 되고 좀 이 매출은 평균적으로 뭐 DB당 단가 아니면 또 로아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좀 이제는 좀 그쵸. 레퍼런스가 좀 쌓이고 인사이트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하는 게 되게 좀 재밌고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뭐 여성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어떤 창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뭐 브랜드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맞아. 너무 다체적으로 다 알고 좀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장점이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대행사한테 자주 연락이 오잖아요. 이제 광고주분 저희 어머니도 사업자신데 이제 연락이 너무 많이 온다. 적당히 해라. 저한테도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 근데 이게 왜 오냐면 결국에는 내 브랜드가 내 광고 내 업체가 제대로 광고가 되지 않았을 때 맞아요. 이제 대행사 측에서 너네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반감을 가지시고 대행사에 대해서 나는 대행사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일단은 뭐 영업 전화나 이런 거 오면은 왜 나한테 영업 전화가 왔는지 한번 좀 맞아요. 물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또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쪽 대행사에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내용을 토대로 뭐 공식 대행사라던가 이런 데서 문의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그랬거든요. 대행사 측에서 왜 전화가 왔는지 판단을 해봐라.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한 번씩 얘기 들으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시는 게 맞아요. 좋고 왜냐면 한 대행사들 그렇게 전화 오는 이유는 그 빈틈에 그 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어디가 문제인지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시면 전화 다시 오실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이 광고 세팅된 거 그 퀄리티 자체도 높아진 거기 때문에 너무 반감을 가지시지만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한번 준수님 네. 쫙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온라인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네.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마케팅 퍼널에 관해서는 인지, 고려, 구매, 옹호 단계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이 각 4단계에 맞춰서 좀 함께 집행을 하면 좋은 매체들을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배너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연령대에 맞춘 매체 선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명확한 소구점이 중요한데 요즘은 명확한 소구점뿐만 아니라 뭐 B급 감성 또는 영상을 활용한 그런 소재들 역시 조금 주된 효율이 좋은 소재로 맞아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디어 믹스입니다. 다매체를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유입 경로를 확보를 할 수가 있을 뿐더러 홈페이지 내에서 좀 부족한 정보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대행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분석, 그리고 레퍼런스 공유, 그리고 노하우까지 공유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매체 추천까지 해서 가능하다고 라는 내용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너무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 알려줘가지고 저희가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라이브를 하는 이유죠. 그러면 다음에도 한번 준수님 저랑 이제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라이브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합니다. 아, 저희 또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또 증거도 남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저희 아까 쫙 설명드렸다시피 퍼널, 배너 광고, 뭐 미디어 믹스 대행사 이용하는 방법 주제 좀 다양하게 갖고 오긴 했는데 다음 주제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수님이랑 함께 여기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이라서 사실 좀 질문이 많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참여가 좀 많이 적었는데 그래도 뭐 영상이라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질문 언젠간 오시겠죠? 네. 저희 여기 이메일이랑 번호 있으니까 이 번호로 이메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니까 한번 이 영상들 보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꼭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먼저 할까요?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김민경 그리고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